3차 세계대전 참전국에 대해서 잠시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여섯 번째 나팔은 3차 세계대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나팔들과 달리 특별히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마도 17절에 나오는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탱크나 미사일 시스템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은 탱크나 미사일과 같은 무기로 죽을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에서 묘사된 무기가 재래식 무기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래식 무기로 사람이 죽을 경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9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흉갑이 있는데 그 흉갑이 색깔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보시면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으로 그 영어로 보시면 of fire and of jacinth and brimst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ire라고 하는 것은 불빛이니까 이것은 이제 붉은 빛인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유황빛은 노란색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자주빛이라고 하는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영어로 보면 jacinth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주빛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시면 원어로는 화킨시노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제이신스 또는 하야신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야신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 히아신스를 얘기합니다. 히아신스 꽃 아시죠? 그래서 히아신스 꽃의 색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릭 렉시콘에서는 검은색을 띤 붉은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몇몇 학자들은 이것을 사파이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석 중에 사파이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고전에서는 붉은색에서부터 검은색까지 여러 색깔을 나타내고 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 구절에서는 탁한 진한 파랑색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바인스 월드 스터디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색깔에 대해서 붉은색에서부터 검은색까지 또는 진한 파랑색 이렇게 몇몇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석 사파이어 색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화킨시노스는 화킨소스로부터 파생된 단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화킨소스는 사파이어, 우리말로 얘기하면 청옥이죠. 그 사파이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그 열한째 보시면 청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어로 보시면은 화킨소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영어로 보면 제이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옥이죠, 사파이어죠. 그래서 제가 이 그 색깔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사파이어 보시면 이게 진한 청색 이런 색깔을 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주석들을 보시면 바운스는 여기서 말하기를 여기서 언급된 색은 짙은 보라색이나 붉은 청색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히아신스는 진한 청색의 붓꽃색에 해당된다라고 JFB는 말하고 있고요. 또는 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아신스의 색, 곧 하늘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석들에서는 보라색이나 붉은 청색 또는
청색, 진한 청색 또는 하늘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번역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새 번역을 보시면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기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 자줏빛을 청색이라고 번역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거기서도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푸른빛이라고 번역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영어 버전으로 NIV를 보시면 자줏빛 화킨 시노스를 dark blue라고 진한 청색이라고 번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하야신스 블루, 다시 말해서 히아신스 꽃의 청색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번역본들이 청색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RSV를 보시면 여기서는 사파이어로 번역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자들의 의견은 이 자줏빛이라고 하는 화킨 시노스가 실상 진한 청색이다 또는 청색이다 라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breastplates of fire and of jacinth and brimston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핏 보기에는 영어로 번역된 이 부분들을 착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착각하실 수 있느냐 하면은 breastplates 이건 흉갑이죠. breastplates of fire 불로 된 흉갑 그리고 and of jacinth 그러니까 이거는 히아신스 청색의 흉갑 그리고 and brimstone 돼 있는데 and 다음에 brimstone 전에 of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of fire 이렇게 돼 있고 of jacinth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맨 마지막에는 of brimstone이 없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불로 된 흉갑 그리고 청색과 그리고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흉갑 이렇게 두 종류의 흉갑이 있다고 번역될 수도 있는 그런 번역인데 사실은 원어를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흉갑인데 불로 된 흉갑, 불빛의 흉갑 그리고 청색으로 된 흉갑 그리고 유황빛 흉갑 이렇게 해서 그 격들이 전부 다 어큐저티브로 동일한 형태로 띄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여기 그 and brimstone에서 of가 거기 없는데 실상은 of를 넣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of를 넣어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번역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원어를 봤을 때 같은 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면은 원어에 따르면은 계시록 9장 17절을 우리가 그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breastplates of fire and of jacinth and of brimstone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번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NASB 버전을 보시면은 거기 이제 그 breastplates 관련돼 가지고 번역한 부분에 보시면 breastplates the color of fire and of jacinth and of brimstone 이래서 그 NASB에서는 brimstone 앞에 of를 넣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걸 번역할 때 brimstone 앞에 of를 넣는 것을 생략함으로 말미암아서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 이 부분에선 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그 흉갑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흉갑은 소락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목에서부터 배꼽까지의 몸의 부분 또는 그 부분을 가리는 갑옷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 보시면 적색과 청색과 노란색의 흉갑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흉갑이 세 종류인지, 다시 말해서 적색의 흉갑, 청색의 흉갑, 노란색의 흉갑 이렇게 세 종류의 흉갑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 종류의 색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흉갑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적색의 흉갑과 청색의 흉갑 그리고 노란색의 흉갑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흉갑이 적색, 청색, 노란색을 다 띠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죠. 근데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히라보를 보시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찍어서 말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석을 잠깐 보시면 몇몇은 그들의 흉갑이 서로 다른 색, 곧 어떤 이들은 붉은색, 다른 이들은 청색, 또 다른 이들은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또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붉은색과 청색과 노란색으로 무장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터키군이 보통 입던 색깔들이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 사셨던 분이라서 그 당시에 이제 오스만 터크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들의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터키군이 붉은색, 청색, 노란색으로 무장했다고 보는 이런 시각으로 이것을 해석하시는 듯합니다. 여하튼 이분이 그 해석하시는 걸 보면은 각각 다른 색깔, 다시 말해서 어떤 이들은 붉은색, 어떤 이들은 청색, 어떤 이들은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흉갑들을 입고 있는 것, 이런 세 종류의 흉갑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한 흉갑이 붉은색과 청색과 노란색으로 다 되어 있는 그런 흉갑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두 가지 해석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흉갑이 적색, 청색, 황색의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그러한 색을 지닌 국기를 가진 국가를 찾으려고 저는 한번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다 보니까 그러한 국기를 가진 국가를 찾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다시 말해서 어떤 나라의 국기가 적색과 청색과 황색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가 있느냐 이런 걸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힘들었을 뿐 아니라 한 국가만이 이러한 말들은 여기서 보면 탱크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탱크들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되어진 것이라면 한 국가만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해석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것은 세 가지 색을 지닌 흉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흉갑이 다른 색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이는 이 색깔들을 해석할 때 이 색깔들은 탱크의 앞에 있는 야간 투시경이나 뭐 그런 장비들을 표현하는 색깔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색깔들은 흉갑의 색깔들이라고 했지 어떤 탱크의 부속을 나타내는 그런 색깔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흉갑은 말을 탄 자들이 입고 있는 그런 흉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고 있는 어떤 옷의 색깔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 색깔들이 탱크를 탄 자들이 입고 있는 흉갑의 색깔들이고, 그리고 이 전쟁이 세계 전쟁이라면 이 흉갑의 색깔은 탱크를 모는 자들의 소속을 나타내는 색깔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또한 세계 전쟁이기 때문에 이 색깔은 어떤 한 국가의 색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국가보다는 큰 단위의 어떤 세계의 영역을 나타내는 색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색들이 나타내는 세계의 영역은 어디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영역을 색깔로 나타내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림픽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51년 이전에는 올림픽 공식 문서에서 올림픽기의 5고리가 각각의 대륙을 나타낸다고 말했었습니다. 청색은 유럽을 나타내고, 노랑은 아시아를, 검정은 아프리카를, 녹색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세아니아를, 그리고 빨강은 아메리카들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쿠베르탱, 원래 쿠베르탱은 이분이 그 올림픽을 맨 처음 주창한 사람이죠. 쿠베르탱이 그와 같은 의견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구는 그 후에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올림픽 공식 문서에서 이전에는 그 오륜기가 각각의 대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이후에 그러한 것들이 좀 오해의 여지가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생각할 때에 청색은 유럽을 나타내고, 노랑은 아시아를 나타내고, 그리고 검정은 아프리카, 녹색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세아니아, 그리고 빨강은 아메리카들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올림픽기 이전에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두 가지의 오륜기를 보여드렸는데요. 하나는 위에 있는 것은 제가 한국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뭐 약간 그 탁도는 좀 틀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색깔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계열로 이렇게 5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17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적색, 청색, 노란색 흉갑이 있고 이랬는데요. 따라서 이 말씀에서 말을 탄 자들은 남북 아메리카, 이거는 이제 적색에 해당하는 거지요. 유럽, 이것은 청색이고요. 또 아시아, 이건 노란색. 이런 대륙들의 국가들에 소속된 자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말들을 탄 자들이기 때문에 탱크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참전국이 꼭 위 세 대륙만을 말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서 빠진 그 아프리카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오세아니아, 그러한 대륙에 속한 나라들도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 많은 수의 탱크나 무기를 가지고 참여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흉갑의 색깔을 말들을 탄 자들의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원래 세 가지 색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한 흉갑이 세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흉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생각을 해봤지만은 어떤 그 마땅히 만족할 만한 그런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 저희 모임 중에서 교제하는 한 형제님이 이 해석을 따로따로 색깔을 가진 그런 흉갑들로 보시고 그것이 아마도 참전국의 소속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륜기와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해석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해석은 그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제가 덧붙인 것입니다.